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목동 11단지가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 돼 사업에 속도를 내게 됐습니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13일 목동 11단지에 대한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고시했습니다. 정비계획에 따르면 목동 11단지는 최고 41층, 2,679가구로 대단지로 조성되며 공공주택은 352가구가 공급됩니다. 또 개남근린공원과 연계한 근린공원을 조성하고 노인 인구 증가를 고려해 사회복지시설을 확대 조성합니다. 신탁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목동 11단지는 한국자산신탁을 신탁사로 지정하고 사업자 선정에 나섰습니다. 자립준비 청년들은 부모의 돌봄 없이 혼자 살아가야 하는 탓에 경제적인 문제뿐 아니라 정서적, 사회적 기반이 약해 자립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립을 돕기 위해 은평구는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립준비 청년 자립 지원 전담 공간인 자립준비 청년청을 전국 최초로 만들어 운영 중이고 시설 등에서 공동 생활을 하던 청년들이 혼자 살아보는 연습을 할 수 있는 자립준비 청년 주택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 자립준비 청년 카페도 문을 열었습니다. 자립준비 청년들에게 일 경험을 제공하고 단기 지원이 아닌 지속 가능한 자립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 공간입니다. 손성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원두를 분쇄한 뒤 고르게 압착합니다. 커피를 내리고 있는 이들은 자립준비 청년들입니다. 장비 관리나 그리고 손님 응대 그리고 이제 모든 서비스. 그래서 저희는 매니저님 포함해서 5명이 다 같이 동일한 업무 맡고 있습니다. 22살 지훈 씨는 갓난아이 때 보육원에 보내졌습니다. 성인이 돼 보호가 종료된 후 여러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다 바리스타 자리를 얻었습니다. 좀 돈을 빨리 벌고 싶고 사회 경험을 빨리 하고 싶어서 아르바이트도 4-5개 종류 정도 했고 여기 카페 새로 생긴다 해서 같이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이게 제의가 들어와서 그래서 고민하다가 제 꿈이 원래 바리스타기도 했고 그래서 여기를 선택하게 돼서 자립준비 청년들이 바리스타로 있는 이곳은 은평구가 운영하는 자립준비 청년 카페 에피소드입니다. 홀로 서기를 준비하는 청년들이 일 경험을 쌓고 안정적으로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돕는 공간입니다. 일시적인 자립이 아닌 지속 가능한 자립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아이들이 사실은 혼자서 있다 보니까 사회적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형성이 좀 안 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역사회와 함께 해서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가서 살아가는 방법, 그리고 멘토링 지원이라든지 뭐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걸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자립준비 청년은 4명, 은평구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돼 11개월간 근무합니다. 25살 초란 씨는 다니던 대학을 휴학하고 새로운 경험을 위해 이곳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좀 다양한 일을 해보고 싶다라는 게 첫 번째였고 그 카페 일은 어쨌든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다 보니까 서비스직을 또 제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해본 적은 없어가지고 경험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이제 지원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가족의 안전망이 없는 자립준비 청년들에게 일 경험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스스로 설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과정입니다. 본인이 할 수 있는 그 역량들을 다 깨우치지 못한 상태로 나가서 그냥 뭐 알바나 이런 거에 대한 전전하면서 사는 다양한 걸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조금 더 제공이 된다면 여러 가지 길이 있다라는 것도 알고 그리고 내가 뭐 뭔가를 도전했을 때 실패를 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는 그런 용기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커피 등 음료 제조부터 장비 관리까지 카페 운영 전반을 맡아 어깨가 무겁지만 그만큼 스스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습니다. 자립준비 청년들이 직접 지은 에피소드라는 카페 이름에도 이런 의미가 담겼습니다. 에피소드 1 그리고 많게는 에피소드 99 이렇게 처음 시작해서 주인공의 이야기를 그려나가는 것처럼 저희가 에피소드 1의 주인공이 돼서 자립준비 청년들이 성장해 나가는 미숙한 상태로 사회에 나와 스스로 자리 잡기까지 여정을 한 권의 책처럼 써내려가고 싶다고 말하는 청년들. 어떤 지원이 더 필요하냐는 질문에 청년들은 힘들 때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어른을 꼽았습니다. 저희 또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사회생활 경험도 없고 또 딱 가진 생각에 그 한계가 좀 있었어가지고
좀 좋은 마인드를 가지신 어른이 한 분이라도 곁에 있으면 좀 힘들거나 지치거나 이럴 때 좀 의지할 수 있지 않았을까? 자립준비 청년 카페 에피소드는 오늘 17일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갑니다. 바리스타가 된 자립준비 청년들은 이곳에서 서로를 의지하고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쌓으며 사회에 안착할 준비를 이어갑니다. 저희는 한 2-3명 같이 있어도 서로 많이 의지하고 모르는 거 있으면은 물어보고 같이 함께 이겨나가는, 좀 의지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서로. 여기서 계속 일하고 많은 사람들 오며 가며 마주치고, 저는 이제 매니저도 달고 제가 직접 들어오는 사람들 가르쳐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상혜입니다. 202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전국 85개 시험지구 1,310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치러졌습니다. 올해 지원한 수험생은 55만 4천여 명이며 서울은 11만 4,158명으로 전년 대비 3천여 명 늘었습니다. 김창원 대학 수학능력 시험 출제위원장은 2026학년도 수능은 고교 교육과정 내용과 수준에 맞춰 적정 난이도 문항을 고르게 출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교육과정에서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출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 문항별 배점은 중요도와 인지적 사고 수준 문항의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차등을 뒀다고 전했습니다. 은평구가 겨울철 폭설 등으로 인한 재난 발생에 대비해 오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합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는 13개 실무반과 16개 동주민센터 실무반으로 구성됐으며 강설 예보에 따라 단계별 비상근무를 실시합니다. 구는 폭설 시 덤프트럭과 굴착기, 염화칼슘 살포기 등 제설 장비를 투입하고 차량 등 제설 장비 투입이 어려운 보도와 이면도로에는 제설 전담 인력을 배치해 보행자 안전사고를 예방할 계획입니다. 양천구가 겨울철 폭설에 대비해 오는 15일부터 넉 달간 제설대책본부를 구성해 24시간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합니다. 제설대책은 강설약에 따라 3단계로 나눠 가동되고 단계별로 13개 대책반 등과 연계해 700여 개 대응 인력이 투입됩니다. 또 제설장비 279대를 확보하고 염화칼슘 등 제설자재 3천여 톤을 비축해 폭설이 내릴 경우 즉시 사용할 계획입니다. 특히 올해는 도로 열선을 기존 18곳에서 29곳까지 늘리고 AI 결빙 사고 예방 시스템도 1개소에서 9개소로 확대했습니다. 오전 시간 부천의 한 전통시장에서 트럭이 시민 20명을 덮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난 사고로 현재까지 2명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중상자가 많아 인명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정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평온하던 전통시장에 갑자기 1톤 트럭 한 대가 나타나더니 빠른 속도로 돌진합니다. 장을 보던 시민들은 피할 틈도 없이 차와 충돌하며 그대로 변을 당했습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은 트럭이 돌진한 현장입니다. 사고 당시 충격의 흔적이 아직 정리되지 못한 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부서진 구조물과 흩어진 옷가지들, 트럭이 지나간 자리마다 끔찍했던 사고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너무 놀라고 지금 당황해서 지금 어떻게 할 말이 없어요. 지금 어떻게 이런 참사가 일어날지는 생각지도 못했고, 건물이 무너지거나 지진하다니 너무 순식간에 지나서 저기 봤는데 이제 저 기둥을 받고 이제 그때서 이제 멈추더라고요. 사고는 13일 오전 10시 50분쯤 부천 오정구 제1시장에서 발생했습니다. 시장 상인인 60대 남성 A씨가 몰던 1톤 트럭이 시장 안쪽으로 150m가량 질주하면서 시민들을 들이받은 겁니다. 이 사고로 70대 여성 등 2명은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또 18명이 중경상을 입어 여러 병원으로 분산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28m를 일단 후진을 했다가 다시 직진을 했는데 직진한 거리가 150m라고 일단 그렇게 파악됐습니다. 100m 지점 쪽에 가보니까 거기에 좀 다치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경찰은 트럭 운전자 60대 A씨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사고 당시 운전자는 음주운전 상태는 아니었고 간이 소변 검사에서도 약물 음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차량 정밀 감식을 의뢰하고 급발진 여부를 포함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대학 수학능력시험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임 교육감은 13일 수능 시험장을 찾아 수험생들을 응원한 뒤 도교육청 북부청사에 설치된 수능 종합상황실에서 시험 운영 현황을 살폈습니다. 특히 학교폭력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의 시험장을 분리 조치한 것에 대해 적절한 조치였다며 근무자들의 노고를 격려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부터는 사고 발생 요인이 높고 까다로운 영어 과목 듣기 평가를 폐지하는 쪽으로 국가교육위원회 교육부와 협의하겠다며 수능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202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14일 경기 지역 19개 시험지구에서 치러졌습니다. 올해 경기도 수능 응시자는 16만 3,593명으로 지난해보다 만여 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는 전국 응시자의 30%에 해당하는 수로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도내 아침 기온은 2도에서 7도 안팎으로 큰 추위는 없었습니다. 이날 화성 서해안고속도로 교통사고로 차로가 통제되면서 수험생 1명이 순찰차를 타고 시험장까지 이동하기도 했습니다. 13일 오전 5시 43분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비봉RC를 2km 앞둔 지점에서 8.5톤 트럭과 23톤 탱크로리가 추돌했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서울 방향 도로 차들에 발이 묶였습니다. 이 사고로 화성 발안에서 수능 시험장인 서울시 중구 이화역으로 이동하던 수험생 A양이 고속도로에 갇혔습니다. 경찰에 도움을 요청한 A양은 마침 사고 현장에 나와 있던 레커차에 탑승했고 경찰은 A양을 인계받아 오전 7시 25분 시험장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속도로 사고로 인해 도로에 갇힌 수험생을 안전하게 시험장까지 이송한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경기도 공무원의 경기도의회 의원에 대한 녹취 지시 의혹이 불거지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태라며 도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소속 김태희 도의원은 한 도 공무원이 도내 산하기관 직원을 상대로 도의원과의 통화 녹취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은 성명서를 내고 녹취 행위에 대해 도의원의 정당한 의정 활동을 침해하고 도의회, 집행기관과의 신뢰를 깬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집행기관의 공식 사과와 함께 관련 책임자에 대한 진상조사와 강력한 조치,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주택공급 활성화 대책에도 민간 공급이 지지부진하자 주택산업연구원이 주택공급 특별대책지역 제도를 제안했습니다. 연구원은 주택공급 특별대책지역 제도에 국토부 장관이 주택 부족과 집값 상승을 감안해 주택정책심의위원회와 관계장관 협의를 거쳐 주택공급 특별대책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는데요. 해당 지역의 주택건설 사업 승인 권한을 국토부로 일원화하고 인허가 절차를 통합심의로 간소화하는 내용도 함께 담았습니다. 연구원은 특별대책지역 주택사업에 용적률과 영향평가, 토지 수용권 등 각종 특례를 부여하고 PF 대출 조건 및 충당금 비율 완화와 무주택 실수요자 대출 지원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경기도가 전세계약 전 과정을 분석해 위험 요소를 알려주는 AI 기반 거래 안전망 솔루션 구축 사업을 추진합니다. 사업은 부동산 거래 전 과정을 인공지능이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위험 요소가 발견될 경우 즉시 경고하는 사전 예방형 시스템인데요. 근저당 과다와 보증금 미반환 등 주요 전세 사기 위협을 조기에 탐지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